파리에서의 두 번째 날입니다. 내일은 몽생미셸까지 가야 해서 오늘은 조금 가볍게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그냥 파리 시내나 천천히 걸어보자.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걷기 시작하자 루이 14세가 나오고 나폴레옹이 나오고 조금 더 걸으니 파리 올림픽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영화 인셉션까지 나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계획 없이 그냥 파리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파리는 그냥 걷기가 쉽지 않은 도시입니다. 볼 게 너무 많거든요. 파리 일구 생토노레 거리를 걷다 보면 이런 성당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생로슈 성당입니다. 그런데 이곳 그냥 오래된 성당이 아닙니다. 1653년 이 건물에 초석을 놓은 사람이 당시 14살이었던 루이 14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태양왕이라고 부르는 그 루이 14세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로부터 약 140년 뒤입니다. 이 성당 앞에 또 한 명의 유명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폴레옹입니다. 1795년 왕당파 반란이 일어났을 때 나폴레옹은 이 성당 앞에서 반란군을 향해 포격을 가했습니다. 지금도 성당 외벽과 계단에는 당시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정말 조용한 성당입니다. 그런데 이 계단 앞에서 왕당파와 나폴레옹이 맞섰던 겁니다. 파리는 이런 곳이 참 많습니다. 그냥 오래된 건물인 줄 알고 지나쳤는데 조금 알고 보면 역사의 한 장면이었던 곳이죠. 생로슈 성당을 나와서 리볼리 거리 쪽으로 걸어갑니다. 목적지는 방동 광장입니다. 파리에 와서 계속 느끼는 건데요. 여기는 목적지보다 가는 길이 더 오래 걸립니다. 왜냐고요? 계속 멈추게 됩니다. 건물 한번 보고 골목 한번 보고 창문도 한번 보고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는데 이제는 이런 거리도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더 천천히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와 파리다 하고 봤다면 이제는 저 건물은 왜 저렇게 생겼을까?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방동광장에 도착했습니다. 가운데에는 높은 기둥 하나가 서 있고 사진으로 볼 땐 그냥 큰 광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안에 들어와 보면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건물들이 제각각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벽처럼 이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이라기보다는 잘 만들어진 하나의 무대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렇게 웅장한 공간을 파리 사람들은 그냥 일상처럼 지나간다는 겁니다. 방동 광장을 지나서 튠르리 정원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덥습니다. 파리의 여름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햇볕을 피해서 나무 그늘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소에 튠르리 정원에서는 보기 어려운 게 하나 보입니다. 나무 사이로 거대한 흰색 구체가 떠 있습니다. 저게 뭘까요? 가까이 보니까 2024 파리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화대입니다. 열기구처럼 생긴 거대한 조형물입니다. 지금 올림픽이 열리는 동안 파리의 새로운 상징처럼 등장한 곳이죠. 주변을 보면 파리스 2024 표시도 계속 보입니다. 저는 지금 파리에 와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바로 그 시기에 파리를 걷고 있다는 게 실감납니다. 날씨도 뜨거운데 도시 분위기는 더 뜨겁습니다. 말 그대로 올림픽의 열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걷는데 어디선가 함성이 들립니다. 저 멀리 보니까 야외 경기장이 하나 있습니다. 경기장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분위기는 충분히 느껴집니다. 이때 조금 실감이 났습니다. 올림픽이 경기장에서만 열리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에서 열리고 있는 거구나. 걷다가 이런 장면을 만나는 것도 이번 여행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걷다 보니 생강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오늘의 방향이 아주 단순합니다. 저기 보이는 에펠탑까지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어제도 에펠탑을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멀리서 보는 걸로 끝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로 아래까지 가보겠습니다. 사진에서는 많이 봤는데 실제로 밑에 서면 얼마나 클까요? 생강을 따라 에펠탑 쪽으로 계속 걸어갑니다. 에펠탑 바로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느낀 건 딱 하나였습니다. 웅장하고 크다. 정말 큽니다. 멀리서 보면 에펠탑은 하나의 예쁜 실루엣입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서는 완전히 다른 건물입니다.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머리 위로 끝없이 올라갑니다. 고개를 끝까지 들어야 겨우 꼭대기가 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올림픽 오륜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큽니다. 이 웅장함과 크기만큼은 영상이나 사진으로 전달이 안 됩니다. 에펠탑 바로 밑에서 느끼는 압도감은 직접 아래에 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에펠탑까지 왔으니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 됩니다. 내일은 몽생미셸까지 장거리 일정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도를 보니 조금 더 가면 비르아켐 다리가 나옵니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름보다 장면이 먼저 떠오를 겁니다. 영화 인셉션에 나왔던 다리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안 가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조금만 더 걸어봅니다. 얼마쯤 걷자 저 멀리 비르아켐 다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다리 위로 뭔가 지나갑니다. 지하철입니다.
이 다리는 구조가 독특합니다. 아래로는 자동차와 사람이 지나가고 그 위로 지하철이 달립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다른 파리의 다리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가까워질수록 영화에서 보았던 모습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다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니까 바로 알겠습니다. 아, 여기구나. 같은 모양의 철제 기둥이 끝까지 반복해서 이어집니다. 영화 인셉션에서 봤던 그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화면보다 실제로 보는 공간이 훨씬 깊습니다. 기둥이 반복되면서 시선이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카메라만 들고 있어도 영화 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왜 촬영지로 선택했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르하킴 다리에는 볼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에펠탑입니다. 다리 중앙쯤에서 바라보면 센강 너머로 에펠탑 전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곳이 에펠탑 스냅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조금 전에는 바로 아래에서 에펠탑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는 크기가 먼저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번에는 파리의 풍경 속에 있는 에펠탑이 보입니다. 같은 에펠탑인데 거리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정말 가볍게 파리만 둘러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루슈 성당에서 루이 14세와 나폴레옹을 만났고 방동광장을 지나 튤르리 정원에서는 파리올림픽을 만났습니다. 생강을 따라 걷다가 에펠탑 바로 아래까지 갔고 조금만 더 가보자고 시작한 길이 결국 영화 인셉션의 비르하킴 다리까지 이어졌습니다. 가볍게 걷자고 시작했는데 오늘도 꽤 많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행할 때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에펠탑을 봤는지 루브르를 봤는지 어디를 몇 군데 갔는지. 그런데 조금 오래 머물다 보니까 목적지보다 그곳까지 가는 길이 더 기억에 남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생 로슈 성당에서 비르하킴 다리까지 하나의 길을 걸었을 뿐인데 그 안에 몇백 년의 파리와 지금의 파리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파리를 잠시 벗어납니다. 다음 목적지는 몽생미셸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아우와.